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32살 되는 여자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락밴드에서 보컬로 쭉 활동해왔고, 대학교도 실용음악과를 다니면서 가수의 꿈을 놓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이쪽에서 자리 잡기가 무지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친정은 좀 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안 형편 걱정할 필요 없이 하고 싶은 거에 매진을 할 수 있었겠죠? 아빠는 대학 교수세요. 물리학 쪽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신 분이고, 엄마는 가정주부십니다. 오빠만 둘 있어요. 둘 다 결혼했고요. 큰오빠는 외국에서 일 때문에 조카들이랑 새언니랑 살고 있는 중이고, 작은 오빠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있는 사랑 없는 사랑 다 받으면서 컸어요. 그렇다고 오냐오냐 자라서 개념이 없거나 버릇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은 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긴 했죠. 제가 어떤 잘못을 해도 크게 나무라거나 혼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랐다면 아마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인간으로 컸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절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늘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죠. 부모님한테 버릇없이 굴 때마다 혼내기도 하고,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예의 없이 굴 때면 여지없이 저는 큰오빠나 작은오빠에게 끌려가 몇십 분을 혼나곤 했습니다. 물론 아빠와 엄마는 그런 오빠들에게 불만이 없지는 않았지만, 워낙 오빠들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제 인성교육은 오빠들에게 맡기게 되었어요. 얼마나 오빠들이 보수적인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전 교복 말고는 치마도 못 입었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래도 제가 크게 반항하지는 않았던 건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물론 어릴 땐 쓸데없는 오기도 부려보고 대들기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논리로 박살이 나니 나중에는 수긍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저를 엄하게 키운 오빠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한 번은 오빠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게 유독 엄격하게 대했던 이유가 바로 저의 음악 활동 때문이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능 계열 중에 특히나 락밴드 하는 친구들이 심하게 자유분방하거든요. 거기다 일부이긴 하지만 문란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대로 꿈을 펼치기도 전에 그릇된 길로 빠질까 걱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들이 심하다 싶을 만큼 제게 간섭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많이 했다고 하길래, 그때는 사실 원망도 많이 했었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다며 오빠들에게 고맙다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자라온 환경 이야기고요. 20대 후반까지 저는 부단히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홍대에서 밴드 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제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겠다는 원칙이 있었기에 보컬 레슨 알바도 중간중간 쉬지 않으면서 치열하게 살았네요. 하지만 다른 장르도 아니고 대중들에게 그리 호소력이 없는 락이라는 장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성공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쨌든 서른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수로서의 제 꿈을 접기로 결심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로지 가수의 꿈만을 바라보며 10여 년을 달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만두게 됐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제 성격이 한 번 그만두자 마음먹으면 뒤도 안 돌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제 나이에 그리고 제 스펙에 할 만한 일이 딱히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나마 잘하는 거라고 해봐야 노래하는 거랑 영어뿐인데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노래와 영어라니요. 참고로 제가 영어는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어릴 때 오빠들 따라서 3년 정도 호주에 지낸 적이 있습니다. 작은 아빠가 거기서 큰 공장을 하시는데 어학연수차 저희 3남매를 3년 정도 봐주시기로 했거든요. 원래 외국어라는 게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공부하는 것보다 머리가 굳기 전인 어린 시절에 노출되는 게 훨씬 중요하고 효율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뒤로 한국에서 지내면서도 어릴 때 한번 습득해 놓은 영어 실력은 줄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락 음악 자체가 대부분 영어로 된 노래고, 홍대에서 활동하는 밴드들 중에 외국인들 숫자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노래도 영어 노래만 대부분 부르다 보니 웬만한 원어민 수준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영어로 먹고 살기에는 여러모로 애매하다는 거예요. 일단 제 전공이 실용음악이라 학원 강사를 하기도 애매하고, 지금 나이에 과외로 먹고 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그때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2년 넘게 연애한 친구인데 저희 공연을 보러 왔다가
제게 관심이 생겼다며 따라다니길래 저도 싫지는 않아서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사귀기 시작했죠. 그런데 알면 알수록 제법 괜찮은 남자더라고요. 제가 꿈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을 알아보는 그 즈음에 남친은 다니던 직장에서 승진을 했고, 나이도 저보다 2살이나 많았던 그 사람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면서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결혼을 하고 나서 할 일을 천천히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별 문제 없이 진행했네요. 아빠는 우리 딸이 언제 커서 시집을 다 가는구나 하시면서 혼수 빵빵하게 해주셨고요. 예단이며 예물까지 그야말로 제대로 갖춰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가수라는 꿈만 꾸며 살던 제가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요. 사실 남친이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만 해도 전 결혼에 대한 그 어떤 생각도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제 꿈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었으면 남친이 결혼하자 했을 때 단칼에 거절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시동을 거는 겁니다. 일단 저를 보면 제일 처음 꺼내는 말은 항상 "너 언제 일할 거냐? 일은 알아보고 있냐?" 였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결혼 초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일은 무조건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만 대답하고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전화까지 하셔서는 "요즘 남녀 평등이다 뭐다 하는데 남편만 일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어서 빨리 일자리 알아봐서 돈 벌어야 하지 않겠냐" 등등 속을 계속 긁으시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 애매한 이력서의 스펙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거드시니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말했어요. "오빠 내가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 알아보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일하라는 걸로 사람 피를 말리시는 건 너무하잖아? 이제 결혼하고 한 달밖에 안 지났어. 오빠도 나한테 그랬잖아 결혼하고 천천히 일 알아보라고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직접 나서기 전에 오빠가 중간에서 잘 좀 해봐." 라고 좋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자기가 나서는 건 정도가 아닌 것 같다며 저보고 알아서 흘려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끼어들기 싫다는 거죠. 그때의 배신감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결혼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다정한 척 하던 인간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찾을 때까지 집에서 푹 쉬어도 된다는 식으로까지 말하면서 사람 꼬셔놓고 이제와 시어머니가 난리치는 건 모른 척 하겠다니 저는 더 이상 말 썩고 쉽지도 않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했습니다. 알바하면서 보컬 레슨 자리도 알아보고 영어 과외 전단지도 돌리면서 지냈는데 진짜 웃긴 게 편의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딱 그쳤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기만 하면 시어머니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죠. 신랑의 월급은 세금 제하고 400 중반으로 벌이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막 쓰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신랑이 경제권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저한테는 생활비만 딱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적금 들고 투자하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저도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벌 텐데 그 돈은 제가 전부 관리할 계획이어서 그때를 생각하고 신랑한테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잠잠해졌던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다시 시작된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의 사건 때문이었는데 그날 시골에서 가져오셨다며 딱 봐도 상태가 좋아 보이는 굴비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분위기 좋게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러 싱크대 앞에 섰자마자 뒤에서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니?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남편한테 설거지 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 혹시 다른 집안일도 시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데 저도 기분 나빠서 한 소리 했습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저 힘들 때만 도와주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더욱더 화가 나셔서는 "네가 힘들긴 뭐가 힘드냐. 꼴랑 돈 같지도 않은 돈 벌어오면서 유세 떠는 거냐. 그 돈 벌어서 누구 코에 붙일 거냐." 등등 진짜 미리 준비라도 하신 것처럼 쉬지도 않고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랑은 멀뚱멀뚱 보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진짜 그 어떤 행동이나 말도 안 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짐 싸서 친정에 갔네요. 아빠와 엄마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어차피 제 일이니 그동안 웬만한 건 다 숨기고 말씀 안 드렸거든요. 결혼하고 편의점 다니는 것도 말 안 했고 시어머니가 일 안 한다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것도 말 안 했습니다.
저 혼자 해결하려고 했죠. 괜히 말해봐야 걱정만 끼쳐드린다고 생각해 아무 내색하지 않고 연락 오면 잘 지낸다고만 했는데 그래서 더 충격이 크셨나 보더라고요. 평소 점잖기로 소문난 아빠는 당장 찾아가서 가만히 안 둔다며 난리를 치셨고 엄마는 저를 붙잡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다음날 신랑이 저 데리러 친정으로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훈계를 하신 아빠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고 하셨어요. 한 번만 더 이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거나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면 그냥 이혼시킬 거라고 말하시며 제게도 엄중하게 경고하셨죠. 사돈네가 그렇게 돈 때문에 난리시니 매달 200만 원씩 제게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당장 편의점 알바 때려치우고 딱 1년 안에 자격증도 따고 뭐든지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거 다 준비해서 제대로 된 직장 잡으라고 하신 아빠는 그때까지 절대 아이도 가지지 말라고까지 하셨네요. 신랑이 옆에서 볼멘 목소리로 아이 문제까지 간섭하시는 건 선 넘으시는 것 아니냐 했다가 괜히 된 소리 한 번 더 듣고요. 그렇게 대충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며칠 후 외국에 있는 큰오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마도 엄마한테 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전 또 엄청나게 야단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오빠는 의외로 괜찮냐며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달래주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봐왔던 엄하기만한 큰오빠의 모습이 아니라서 얼마나 어색하고 당황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처 하나 보내줄 테니 당장 만나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네 회사의 주거래처의 전화번호였는데 자기가 이미 마련해놨다면서 거기에 통역 겸 회의를 맡아서 진행하는 자리가 비었다고 저보고 한번 해보라더라고요. 처음엔 거절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영어 통역도 자신이 없는데 회의를 진행하라니요. 거기다 무슨 업무인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거절했더니 오빠는 화를 내면서 분하지도 않냐고 하는 겁니다. 처음 기회는 자기가 줄 테니 무조건 부딪혀 보라던 오빠는 모르는 게 있으면 쪽팔리더라도 그때그때 물어보고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영어 공부, 업무 관련 공부 등 이악 물고 따라잡아서 무조건 그 회사에 버티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연봉이나 복지 쪽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좋은 회사니까 어찌됐든 간에 나주거수하고 버티기만 하라며 거의 1시간 가까이 설득을 하길래 결국 저는 없는 용기도 내보기로 했죠. 그리고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신랑도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는지 저보고 무조건 일주일 안에 잘릴 거라며 비웃더군요. 거기다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까지 제게 내 평생에 낙하산으로 들어간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 못 봤다. 들어보니 대기업 수준이라던데 네 주제에 무슨 대기업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온갖 저주를 퍼붓는데 순간 전 바로 신랑을 노려보며 물어봤어요. 내가 볼 땐 지금 오빠가 끼어들어야 할 타이밍 같은데? 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저희 집에 와서 미안하다고 빌면서 약속한 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간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서서 중재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랑은 그런 약속을 언제나 했냐는 듯이 끼어들긴 뭘 끼어들어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라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작은 그릇 하나가 쨍그랑하며 깨지는 느낌이 들었네요. 신랑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래 어머님이 맞는 말 하신 건데 내가 괜히 또 오바하나 보다 그렇지? 라고 했더니 아무 말 안 하대요. 무언은 긍정의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린 아닌 것 같다. 어머니도 계시는데 잘 됐네 우리 그냥 이혼하자. 했고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한마디 보태시더군요. 이혼하면 네가 손해지 우리 아들이 손해볼 것 같냐? 그래 이혼해라 제발. 이라고요. 신랑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아무 말 없더라고요.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결혼을 했다니 진짜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물론 저런 인간을 선택한 병신 같은 저한테도요. 그렇게 거짓말처럼 저는 이혼녀가 되었고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에 있는 30평대 오피스텔에서 혼자서 아주 여유롭게 말이죠. 어떤 회사냐고요? 바로 큰오빠가 소개해준 그 회사예요. 이혼 서류 접수하고 출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1분 1초도 아껴가며 일과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4시간도 안 자고 매일 업무 공부에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늦게까지 영어 공부를 했죠. 어쩔 땐 집에 와서 샤워도 할 기운조차 없어 그냥 쓰러져 잔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나태해질 때마다 진행 중이던 이혼 생각만 했어요. 이대로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퇴근하고 혼자서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근처 맛집 투어도 다닐 여유가 생길 만큼 업무에 적응했고 회사에서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물론 큰오빠의 입김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저 낙하산 맞죠? 하지만 이왕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 일자라는 낙하산이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가수라는 꿈을 포기하는 시점과 결혼하는 시기가 공교롭게 겹치면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혼녀가 되었지만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흠이라도 되나요?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참고로 전 남편 월급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2배 이상 벌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전 남편이나 전 시어머니가 보면 배 아파하시면 좋겠네요. 전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살 거거든요. 자기 아내 아낄 줄도 모르고 그저 지 엄마 눈치나 보는 그런 인간과 평생 사느니 이렇게 자유로운 새처럼 사는 게 100만 배는 더 행복하네요.